안녕하십니까. 프라이빗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 수술, 그 중에서도 코 재수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술을 하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정말로 코 모양에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욕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낮은 코를 더 높게 하고 싶다, 좀 더 내리고 싶다,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재수술 방법, 재수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결국 낮은 코, 지금 현재 코가 너무 낮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코를 원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콧대와 코끝의 높이를 더 높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콧대의 높이보다는 코끝의 높이입니다. 코라는 게 이제 콧대, 코끝 가면 갈수록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 코끝이 딱 오똑하게 가야 되는데 고용물을 몇 미리 쓰느냐, 이렇게 콧대의 높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코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미간만, 콧대만 높이게 되면은 이제 아바타 코라 그러죠. 높게 시작해서 그래도 떨어지는 그런 좀 어색한 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끝의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코끝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 기둥, 연골 기둥이 어느 정도 탄탄하느냐,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연골이 너무 약하거나 휘어 있거나 그랬을 경우 더 높이면은 코가 무너져서 휘어버리거나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코끝에 맞춰서 이제 콧대 미간은 새로운 실리콘 모형물을 사용해서 높이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가 들렸다 내지는 코가 길다 라는 이유 때문에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코끝의 위치를 내려주거나 다시 긴 코 같은 경우는 좀 짧게 해서 모양을 좀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코의 기둥입니다. 보통 이제 연골이 길거나 짧거나 있을 경우는 그 연골의 위치를 바로 잡아줘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둥이 탄탄하지가 못하면은 다시 떨어지거나 다시 끌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중격을 사용하거나 내지는 이제 능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의 비중격에 지지대를 탄탄하게 대어주고, 이 탄탄한 지지대에 연골을 묶어서 연골의 이동을 좀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은 들창코 내지는 긴 코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복코의 경우인데, 복코의 경우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많이 두꺼우신 분들, 그래서 코가 정면에서 봤을 때 뚱뚱하거나 좀 펑퍼짐하다, 이런 걸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복코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툼한 피부를 얇게 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두툼한 피부를 얇게 해주는 건 결국 안쪽에서 연부 조직을 뜯어내서 제거를 해주는 건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제거를 하다 보면은 피부가 얇아지거나 그래서 울퉁불퉁해지거나 심한 경우는 뚫리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두툼한 피부를 얇게 해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해줄 건 다 해줘야죠. 그러니까 연골을 좀 모아주기도 해야 되고, 물론 높이도 높여줘야 되고, 물론 피부도 좀 얇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코끝이 좀 슬림해질 수는 있지만, 피부가 얇으신 분들처럼 코끝이 슬림하게 날렵하게 되느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코 수술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좀 기대치를 좀 낮추셔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재수술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게 이제 구축코입니다. 구축코의 경우는 코에 염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염증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 조직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연부 조직이 오그라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코끝이 들리거나 심한 경우는 피부에 손상을 줘서 뚫리거나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형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재수술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 딱딱한 이 연부 조직을, 흉사를 얼마나 제거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전 수술로 인해서 변형이 된 연골 부위를 얼마만큼 원상복구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코를 높이는 것도, 코를 내리는 것도 결국 피부가 늘어나줘야지 코 모양을 잡을 수가 있는데, 흉상이 너무 딱딱하게 잡고 있으면은 피부가 그만큼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을 잡기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흉사를 얼마나 제거를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코 재수술 시 흉사를 최대한 제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전 수술로 인해서 특히 염증이 있을 경우는 연골이 흡수가 되거나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변형이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골을 원상복구 시켜 놓아야지만 다음 단계인 코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흉사를 제거하고
연골을 이제 원상 복귀시켜 놓고 나서 코끝은 이제 아무래도 연골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남아있는 귀연골을 사용하거나 비중격이 남아있으면 비중격골을 사용하고, 연골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능연골이나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기둥을 잡아주고, 코끝은 이제 본인 연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귀연골이나 이제 비중격골이 필요한데 보통의 분은 뭐 제수들 같은 경우는 비중격골을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연골을 사용해서 코끝 모양을 잡아주고, 콧대는 실리콘 모형물로 모양을 잡아주게 됩니다. 재수술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 수술해서 또 망치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재수술 같은 경우 현재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시행하면 현재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수술 계획을 세운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재수술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코 재수술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수술을 계획하시는 모든 분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프라이빗 성형외과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